K-패션 비즈니스 정보와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K-패션 비즈니스 이야기, 캐페비의 K씨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 브랜드의 한국 철수와 국내 패션 브랜드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일본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노 제품으로 인해 일본 맥주, 담배, 자동차 등 일본산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결국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자동차 기업 닛산, 카메라로 유명한 올림푸스, 패션 브랜드 지유 등의 일본 기업이 한국 사업을 접고 철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산 소비재 수입의 감소폭은 올해 1월 35.9%에서 2월 14.9%로 둔화됐지만 3월 17.7%에 이어 4월엔 전년보다 37.2%가 감소한 2억 4,962만 6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63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7.8%가 급감했고, 2020년에도 2월에만 마이너스 92.7%, 3월에만 마이너스 87.1%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7%가 감소한 6,213만 달러로 조사됐고, 4월엔 렉서스, 도요타, 혼타, 닛산, 인피니티 등 대부분 일본 브랜드들의 판매량이 급감되었습니다. 문화저널 20일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제품은 골프채 마이너스 48.8%, 화장품 마이너스 43.3%, 오토바이 마이너스 53.4%, 볼펜 마이너스 51.0%, 낚시용품 마이너스 37.8% 등 주요 품목의 수입액이 모두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니클로와 지유를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FRL 코리아는 2018년 9월에 오픈한 지유의 오프라인 매장 3개를 하반기에 국내에서 모두 철수한다고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유 제품은 유니클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유는 2018년 9월 국내 첫 매장을 오픈해서 현재 롯데 월드몰점, 롯데몰 수지점, 영등포 타임스퀘어점 3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5월 현재 지유 3개 매장은 정규직, 계약직, 마트타임 등 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 직원 19명을 합치면 지유 직원은 총 68명입니다. 관계자는 지유 직원들은 매장 폐점 이후 FRL 코리아 유니클로에서 직원 고용을 유지할 예정이며, 회사 차원에서 1대1 직원 면담을 통해 업무적 특성과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RL 코리아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9,749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5년 만에 매출액이 1조 아래로 떨어졌고, 2천억대의 영업이익 규모도 19억 원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지유는 일본 및 전 세계에서 1조 5천억 원의 매출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만 388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고, 중국과 홍콩, 대만에서는 총 3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M, 자라 등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매장을 옮기며, 일본 내에서 패스트 패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겪고 있지만, 지유 유니클로는 일본 자국 브랜드인 만큼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닛산은 5월 28일과 닛산과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의 국내 판매를 올해 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국내에 진출한 한국 닛산은 이로써 16년 만에 국내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한국 닛산의 판매량은 닛산 813대, 인피니티 15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1%에서 79% 떨어졌습니다. 한국 닛산은 국내에 판매된 차량과 기존 고객들을 위해 차량 품질 보증, 부품 관리 등의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는 2028년도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닛산은 지난 회계년도에서 6,710억 엔, 약 7조 7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결정했고, 이와 함께 닛산은 인도네시아 공장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장도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사업을 축소할 전망입니다. 최근 1년간 일본차 국내 판매 추이는 2019년 5월 4,415대에서 2020년 4월 1,259대로 약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국내에서 수입되는 수입차 중에서도 일본차는 2019년 5월에 22.6%를 점유했지만 2020년 4월에는 5.5%로 주저앉았습니다. 일본 패션 브랜드 데땅트의 세컨 브랜드 데땅트 키즈가 국내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합니다. 데땅트 영 에슬리 매장은 키즈 대상으로 이번에 철수하는 곳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에 입점한 47개 매장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데땅트 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8월까지만 단독 매장을 운영한다며 데땅트 영 에슬리 매장은 데땅트 일반 매장에서 통합 운영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땅트는 2016년 8월 데땅트 브랜드 내 키즈 카테고리로 영 에슬릿을 런칭했습니다. 키즈 시장 확대 움직임으로 2018년부터는 단독 매장으로 사업을 전개해왔고 업계는 데땅트 영 에슬릿 라인의 지난해 매출을 200억대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오히려 어린 세대에게 더 강렬했다며 주니어 부분은 성인 부분보다 타격이 더 컸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땅트 코리아 관계자는 일본 불매 운동의 영향도 있지만 이보다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통합 운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온라인몰에서 제품 판매 등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겐 펜으로 더 잘 알려진 카메라로 유명한 올림푸스는 6월 30일 기점으로 한국 내 카메라 사업을 종료합니다. 국내 시장 진출 20년 만에 종료에 맞춰 서초 본사 건물에 있는 직영점 브랜드 스토어와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이스토어도 폐점합니다. 올림푸스는 2000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고 2009년 최초로 이란 반사식 카메라와 컴팩트 카메라의 장점을 결합한 미러리스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에 교환식 렌즈를 내세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장 탈환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신제품을 내놓으며 의욕적으로 도전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악재까지 겹쳐 결국 한국 사업 철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는 올림푸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디지털 카메라 판매가 약세입니다. 2019년 출하량은 2015년 출하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성기였던 2010년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꺾은 건 스마트폰입니다. 렌즈가 서너 개 달린 스마트폰, 1억 화소까지, 무게는 디지털 카메라의 5분의 1 수준, 부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902년에 창업해 과거 매출 3천억 엔을 올렸던 일본의 패션 대표기업 레나운사의 경영 파탄에 따른 도산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브랜드로는 남성복 더반과 인터메조, 아놀드 파마일 것입니다. 일본 레나운사는 남성복 더반과 스포츠 골프웨어 아놀드 파마, 영국 브랜드 아크아 스키텀, 심플라이프, 인터메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의 전성기를 거치며 확장을 하였지만 2020년이 된 지금에는 운영 브랜드는 거의 동일하며 주로 백화점에서만 판매하던 레나운 브랜드 역시 디지털 변화에 실패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올드한 브랜드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4월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으로 백화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결국 부도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 중국 최대 섬유 패션 기업인 산동루이의 자회사로 들어갔지만 산동루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50억 엔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상한 상태를 보여왔고 2019년 12월에 67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 패션 업계의 절반을 살펴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무인양품이 53.1%, 유니클로는 42.3%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패션 업계 역시 코로나로 인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여성복 업계의 브랜드 중단과 매각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극심했던 3월과 4월에는 매출이 70에서 90%까지 하락을 겪으면서 백화점 중심으로 유통을 해온 브랜드부터 어려움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여성복 플라밍고는 브랜드 종료를 선언하고 판매사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상품 구매에 속한 지 보티첼리, 디 데무도 브랜드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직원은 보티첼리와 데무로 흡수하고 퇴사하는 수순을 밟아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요하닉스와 데코는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서민신문에 따르면 요하닉스는 매각 금액이 맞지 않아 한 차례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여러 차례의 경영진 교체와 상장 폐지 등의 곤욕을 치룬 데코애니는 3일 PwC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공개 입찰에 나선다고 합니다. 데코애니는 현재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며 조만간 예비 입찰 등 회사 매각을 위한 일정을 확정해 회생 계획안 인가 전 M&A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브랜드들은 중장년층의 어덜트 캐릭터, 커리어, 시니어 브랜드들로 백화점과 아울렛 등 오프라인 유통 의존도가 유독 높고 상대적으로 이커머스에는 취약한 브랜드들입니다. 오프라인 기반의 매출 비중이 높고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이 핵심 타겟층이다 보니 3월에서 4월간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성복 중 기존 재무 구조가 다소 부실했던 브랜드들이 3월에서 4월간 유통을 강타한 코로나 여파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백화점 의존도가 높은 브랜드들이 정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시장 재편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창인터내셔널은 4월 17일 법인회생 설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4월 29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후 채권, 기업가치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창인터내셔널은 1990년 고급 가죽의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회사였던 영창실업의 자회사로 출발했습니다. 2002년 미국 브랜드 앵클라인의 국내 영업권을 승계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2005년 세컨 브랜드인 AK 앵클라인을 출시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듯 했으나 본사 방침으로 브랜드를 통폐합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2017년 여성옷 부문을 은산유통에 매각하고 핸드백 사업 부분만 남겼습니다. 성창 인터내셔널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310억 원을 기록했지만 8억 8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해외 OEM 업체인 성창 인터내셔널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고 재무 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란 악재까지 겹치며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1위 선글라스 수입 업체인 브라이언 데이비드는 지난 3월 26일 법인 회상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2004년 설립된 브라이언 데이비드는 톰 포드, 몽클레르 등 해외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를 국내 독점으로 들어오는 최대 수입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각각 23개, 46개의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를 키웠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브라이언 데이비드는 지난해 매출 456억 원에 영업손실 39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분의 빈폴스포츠는 2021년 2월까지 브랜드를 운영한 뒤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빈폴스포츠 오프라인 매장 100여 개와 빈폴 액세서리 매장 50여 개는 2021년 2월까지만 운영되며 빈폴 액세서리 역시 온라인몰에서만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물산 패션 사업부는 2012년 빈폴 아웃도어를 런칭했지만 시장에 안착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18년 빈폴 아웃도어를 빈폴 스포츠로 리브랜딩하며 정고씨를 디렉터로 재기용하는 등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지만 부진을 거듭해왔습니다. 2019년 연간 1000억대의 매출을 올렸으나 코로나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난 1분기엔 310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사업 정리 수순을 밟아 주변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페럴 뉴스에 따르면 LF는 닥스에지스 등을 중심으로 부진 백화점 매장을 철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매출 5억 미만의 매장 177개점에서 최대 200여 개 점을 정리를 목표로 효율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2020년 하반기 백화점 MD 시즌부터 축소 운영할 계획이라서 백화점 유통과의 조율이 난제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고 향후 패션업계의 브랜드 유통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LF의 자회사인 파텔세상이 수입아동 편집샵 킨더스코너의 오프라인 매장을 올해 안에 모두 정리하기로 하고 킨더스코너는 온라인으로만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유럽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을 구성해 현재 킨더스코너의 오프라인 매장은 15개 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의 많은 패션 기업들이 내수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해왔던 패션 비즈니스 방식을 되짚어보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 재팬과 코로나로 인한 일본과 국내 패션 브랜드들의 순환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